네, 2024년 6월 셋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K컬처 연수 비자, 지역 특화형 디지털 노마드 비자 등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사 연수나 K-팝, 안무, 모델 등 분야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 비자를 올해 시범 운영합니다. 해외 원격 근무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역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합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여객 터미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합니다. 리츠를 통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직접 개발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또 50%로 정해진 1인 주식의 투자 한도 제한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공시, 보고 의무는 투자 보고서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주식 공모 시기도 기존 2년 내에서 5년 내로 늦춥니다. 또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시니어 주택과 의료, 상업 복합시설을 결합한 헬스케어 타운과 데이터 센터,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와 12개 은행이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들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1조 원 확대하고, 대형 조선사들에게는 올해 신규 보증 발급 한도를 14조 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이란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오늘부터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그동안 지자체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해당 앱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를 기준으로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 모기 수가 경기 파주시와 강화군, 철원군 등 3개 시군에서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한 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고 기온이 평년 대비 약 2도 높아지면서 모기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결과로 질병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 국가 가운데 20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이런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IMD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로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올라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국가경쟁력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을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 계시죠?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루쌀이 있는데요.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고 소화도 잘 되는 데다 밀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선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농심은 가루쌀 라면, 신세계푸드는 우유 대신 가루쌀로 만든 식물성 대체유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루쌀은 맵쌀과 밀의 중간 형태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쌀을 가루로 만든 건데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빻을 수 있어 밀가루처럼 대량 재분이 가능합니다. 글루텐 성분이 없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밀가루에 비해 가루쌀 원가가 두세 배 비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까지 늘려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간 주당 15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둘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셋째는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등 종전 지급액은 조정 없이 유지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혼인신고 특별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 공제 금액 확대를 추진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원 규모의 특별세액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K 콘텐츠 복합문화 단지를 2035년에 조성합니다.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 원대 정책 금융도 공급합니다.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 재산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또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과 게임, 웹툰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 시청에서 약 200m 떨어진 바닷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스틴티노 소녀상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14번째 해외 소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기존의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신생아 우선 공급도 확대되는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신규 택지 물량 2만 가구 중 70%인 1만 4천 가구도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으로 할당됩니다. 지난해 서울시 약자동행 종합지수는 111로 전년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발된 약자동행 지수는 기준 연도인 2022년을 100으로 보고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이 첫 평가 결과입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6대 영역 중에선 주거와 안전, 의료 건강, 생계 돌봄 등 4개 영역은 모두 상승했지만 교육 문화와 사회 통합 영역은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성주에서 대구고속도로와 울산에서 경주국도 확장, 영일만대교 건설 등을 통한 경북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4차로인 울산에서 경주국도 2.6km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내년 말 발표 예정인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협을 잇는 18km 규모로 추진됩니다. 이 다리는 현재 건설 중인 포항에서 영덕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완공되면 포항 국가산단과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20년간 소방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자기 손으로 5명을 살린 4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뇌사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3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소방구급대원 김씨가 심장, 폐장, 간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구급대원으로서 자부심이 컸고
화재와 구조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동료 소방 직원들을 돕고자 심리상담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논문도 쓰고 있었습니다. 또 김 씨는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면 받을 수 있는 하드세이버를 5개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의사회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김 씨는 같은 소방관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돕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족을 살피는 따뜻한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제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지방까지 비구름이 올라오겠습니다.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도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륙 지역의 비는 내일 밤 사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중북부와 영남, 제주에는 일요일에도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오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결제되는 지갑 없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리 등록해둔 결제 정보에 따라 출차 시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인데요. 이에 따라 주차요금 결제나 감면을 위해 단말기 앞에서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이런 무인주차 정상기가 설치된 곳은 총 14곳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티 앱에 자신의 감면 사항과 결제 정보를 등록하고 자동 정산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 안에서도 누구는 춥고 또 누구는 덥고 각자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른데요. 좌석 위치에 따라 시원한 정도가 다르다는데 제일 시원한 좌석은 어디일까요? 서울교통공사가 냉방기를 켠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 가장 온도가 낮았고 객실 중앙일수록 온도가 높았습니다. 여름철 전동차 일반칸 온도는 24도인데요. 냉기의 흐름에 따라 더 시원한 곳도 있고 덜 시원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객실 끝쪽에 22도에서 23도로 측정돼 중앙부보다 4도 정도 온도가 낮았고요. 승객 수도 온도에 영향을 미쳐 승객이 많은 경우 한 전동차 안에서 최대 6도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내 혼잡도를 확인해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던 비닐공기 충전재를 대부분 재활용 종이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북미 지역 배송 포장에 사용되던 비닐공기 충전재의 95%를 종이로 대체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비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가족이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인 사이먼 안 씨와 그 가족이 주인공인데요. 현지 시간 18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권도 도장에 있던 사이먼 안 씨는 옆 건물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한 남성이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 씨와 아버지가 함께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도했는데요.
이들 가족은 모두 태권도 4단 검은띠 보유자고 아버지는 8단의 유단자라고 합니다. 안 씨는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태권도 기술을 사용했지만 시민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 지역 보안관 부서는 안 씨와 그의 가족이 젊은 여성을 성폭행으로부터 구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네, 2024년 6월 셋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